언론을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언론 지수라는 것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이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편파적이고 객관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을 좀 보도하던 과거형이죠.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우리나라가 두 정부로 나뉜 이후에 한마디로 말해서 잠깐만요. 충전이 안 되네. 좌충우돌 같지만 제가 잘 픽스해 보겠습니다. 네, 충전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 언론이라는 곳은 너무나 편파적인 그런 보도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북한 관련해서 뭐 반공 사상 그런 교육을 우리는 받아본 세대는 아니잖아요. 우리 뭐 1990년생이니까 그런 거를 받아본 세대가 바로 70년대까지라고 전 들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그런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느냐 했을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왜곡된 시선, 이게 저희가 특히 어릴 때 부모에게 받은 그 영향이 어떻냐에 따라서 이 정치적인 성향도 결정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뭔가 그런 객관적인 역사적인 해석이 없다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뒤에 좀 사람이 많아지면 모자이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쪽으로 할게요.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부모에게 어릴 적 받은 영향이 크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됐고 다 필요 없고 우리는 정치적인 이념 필요 없어. 관심 없어. 그래서 이게 분열된 더 양상을 보이는 거예요. 어디 특정 정당에 지지하는 그런 이탈된 그런 게 이미 지표로 나와 있어요. 흔히 중도라고 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정치권 그 파워를 나눠 갖는 그 권력 집단에서 가장 싫은 게 뭐겠어요?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다수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유도 우리는 존중해줘야 되는 이제 시대가 온 거다. 그걸 지지하지 않는다? 그거를 뭐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다 뭐 정당을 꼭 지지해서 그 정당의 모든 정당 정책을 동의해야 하나요? 말이 안 되죠. 이미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판에 우리가 다 동의를 해라. 아니면 동의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으면 너네들은 나중에 너희를 변호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없을 것이다. 이거 너무 강압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에 대한 뭐 걸고 넘어지다 또 좋은 기자도 많다 하지만 그 기본적으로 기업에 이렇게 광고비를 받고 운영되는 그 시스템 아래에서는 절대로 객관적인 보도를 할 수가 없어요. 흔히 30대가 되면은 예전에는 몰랐던 그런 기업들의 낙수 효과 분명히 있죠. 그런데 우리가 왜 가장 좀 위기에 봉착하냐 그런 걸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납부하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아무리 정보 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왜곡된 그런 프레임 안에서 보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선이 되게 한정되게 주목된다는 거죠. 되게 객관적인 것 같죠? 하지만 그 보도를
이렇게 촘촘하게 들여다보고 하면은 어떤 특정 정당에서는 언론이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도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모든 언론들은 그런 기업적인 그런 광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본주의 논리로 굴러가는 거예요. 돈도 주지 않고 정의만 부르짖는 정당이 과연 힘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손에 더러운 그런 피를 묻혀가면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말들도 있는 거고, 되게 공평한 것 같지만 기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자, 손녀, 어떤 부모의 딸 이래야 30대가 되면은 그 정도의 그런 스펙이 중요하긴 하지만, 자기 실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권력을 가졌을 때 그 밑에 있는 그 몇몇의 리스트 봤을 때는 누구의 자식, 어떤 기업가의 손녀, 손자 이런 애들이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상 극히 드물다는 거죠. 근데 보면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 특히 그래요. 30대 중에서 이제는 좀 약간 중견급에 들어와 있는 거죠. 왜냐면 40대 중후반 되면은 좋은 기업들은 이미 다 권고사직을 하니까 30대가 좀 허리가 되는 느낌이 있는데 20대와 40대를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하는 너무너무 훌륭한 인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느냐? 아니에요. 관심이 있지만 이 여의도 생리가 어떤지 모르니까, 그 판이 어떤지 모르니까 상당히 궁금해하고, 또 저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기도 하지만 그들 스스로 뭔가 깨달으려면은 그 판에 조금씩 발을 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약을 팔듯이 내가 다 해봤는데, 입법부 뭐 행정부 다 일해봤는데 이런 애들이 진짜 있어요. 근데 우리끼린 또 알아요. 그게 얼마나 내실이 없고 그냥 계속 메뚜기가 점프하듯이 계속 발만 담근다? 뭘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정당은 좀 달라요. 정당은 계속 선거를 치르는 조직이고, 또 그러면서도 행정 업무를 다 해야 되고, 입법부와 또 행정부와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계속 1년이 거의 2년치의 그런 업무량과 맞먹는다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참아내고 이렇게 순종하고 또 따랐던 것은 그 다수의 정의에서는 납득이 가능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국민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개혁을 많이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런 관훈 토론에도 사실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접근할 필요 자꾸 내려가네. 제가 지금 프레스센터에 온 이유는 여러분한테 이 언론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일단 사람들 되게 별로 없죠. 왠 줄 아세요? 여기는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옛날부터 그랬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뭐 행사 여기서 한다고 해서 굳이 이거 지민 언니라고 언니가 생일 선물로 준 건데 너무 예뻐요. 이게 묽은 제형으로 이렇게 촉촉하게 발리는데, 이게 아쉬운 거는 뭐 마시면 금방 뭐 사라져가지고, 제가 거의 화장을 안 하고 다니는 선크림만 바르고 다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 립스틱이 너무너무 아까워요. 떨어지는 거. 너무 졸리고 지금 자고 싶지만 제가 내일 교수님을 뵙기 때문에 이제 폭풍 라이팅을 하겠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 지도 교수님, 제가 논문을 보고 있었는데 석사 논문을 교수님을 괴롭히는 방법이
교수님을 괴롭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교수님 석사 논문을 보는 거래요. 근데 교수님 석사 논문 주제가 뭐냐면 분열된 정부에서 다시 말해서 정부 한 국가의 정당이 다양한 국가라는 전제 하에 그 분열된 정당들 하에서 그 입법적 협상 방안 뭐 이런 게 주제더라고요. 근데 그게 영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우연히 입수해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봤는데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인권센터, 북한 인권센터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중간에 여기서 내렸던 것 같아요. 학교까지 가면 너무 산골짜기라서 여기서 공부하다가 인권센터로 가겠습니다. 그 학교에만 그 노동신문이라고 그걸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매일 보는데 프린트된 걸 매일 보는데 그걸 밖으로 갖고 나갈 수가 없어요. 아니면 뭐 옛날에 한 80년대 노동신문 보고 싶다 그러면 카피해서 2주 후에 반납해야 돼요. 이거를 어디 올리거나 배포하면 불법이고 국가보안법으로 끌려가요. 제가 안 해봐서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르겠는데 끌려가요. 저는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바로 프레스센터입니다. 바로 이 스타벅스에서 말차 라떼를 마시면서 1982년 8월 8일입니다. 왜 8월 8일일까요? 여기 18층에 웨딩홀도 있고 보통 관훈 토론이라고 이런 것들을 여기서 많이 하는데 뭐 이런 기업가들도 물론 당연히 옵니다. 네이버하고 스벅이 자리를 바꿨네. 일단 말차 라떼를 마시겠습니다.